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지금 일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의 다우, S&P 500의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나스닥 그 선물 지수가 11,878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하루 정도는 상승을 했다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7%로 시작을 했고 장중 1.1%, 1.15%까지 올라갔으나 종가는 0.62% 상승한 2,4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시초가는 793포인트 플러스 0.26%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797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7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 상한선이 794포인트인데요. 794포인트를 도달을 하지는 못하고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상승 추세선이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하락 밴드에서 반등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힘이 약한 추세이고, 주봉 기준으로는 지금 살짝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2,450포인트 이상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 짓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약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런 지수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78,400원, 0.13%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8만원을 돌파했으나 종가는 79,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특이 동향이 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제 다시 하단 위로 올라섰으나 사실은 내일 당장 다시 하단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현재 상태이고요.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 그 외국인이 22,000주, 그다음에 기관이 만주 만주를 매도했고 외국인이 22,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만주 중에선 연기금이 3,700주, 금융투자가 6,800주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2023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 포지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실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승, 어떤 그런 수급에 의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공시 하나 나왔더라고요. 28일 마감하고 나서 SK 멀티유틸리티에 대한 지급 보증입니다. 그래서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인 SK 멀티유틸리티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급 보증을 하든 뭘 하든, 왜냐면 SK 멀티유틸리티는 사실은 퍼포먼스가 아예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급 보증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결국에 사업이 성과가 나고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어떤 SK케미칼의 보고서에 SK 멀티유틸리티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그런 그늘을 벗어나서 SK케미칼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용등급 관련돼 가지고 여기 좀 좋은 뉴스 하나 있는데요. 대규모 자본 확충이 기업 신용도 상승 요인으로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케미칼, 디스커버리 등등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IPO에 따라 대규모 자본을 확충하면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된 바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백으로만 안 가도 현재 괜찮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주가는 매우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월봉으로 보면 사실은 제가 SK케미칼이 2021년도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사실 이때 이후에 반토막
이상 난 거거든요.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굳이 이거를 내가 들고 가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도 해보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더 나은 현재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월봉 보면 거래량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이 완벽한 소외주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떤 SK케미칼이 기본적으로 자기네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기업의 신용도 등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한 방을 숨기고 어떤 그 나중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는 18,000주 늘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당연히 오늘 순매수죠. 왜냐면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보통 프로그램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3.99%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 매도가 들어오면 하락. 거기에 연기금이 같이 매수를 붙으면 좀 큰 상승. 만약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순매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수, 연기금 매도를 통해서 둘의 어떤 순감이 플러스면은 소폭 상승 혹은 보합, 아니면 소폭 하락, 하락이면은 당연히 하락. 아니면은 또 뭐 금융투자가 아무리 매도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과 가격 이탈은 하락은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이끌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데일리로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SK케미칼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과 다르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 아직 돌파하지 않았고요. 67,221원, 이제 한 700원 정도 남았죠. 아마 그럼 내일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항상 SK바이오사이언스는 두 가지 기업들을 같이 보죠. 자,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했습니다. 네, 이것도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내려가면서 같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14만 3,700원 매매 동향 보면 연기금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기금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해서 현재는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하단 밑에 있습니다. 네, 뭐 녹십자도 한번 더 볼까요? 녹십자도 보게 되면은 오늘 녹십자도 하락을 했고요. 네, 0.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연기금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 같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 연기금은 움직이지 않았고 매도를 했고 그래서 1,800원이 빠졌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공매도는 39%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오면은 공매도는 좀 덜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98,000주의 순매도가 대다수가 공매도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 어떤 기업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 부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상포진 오케이. 국내 1위는 뭐합니까? 시장 규모가 작은데. 그다음에 뭐 스카이 조스터 이거 대상포진이죠. 네, 지난해 국내 1위면 뭐합니까? 네,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낮고 그리고 시장 사이즈도 적기 때문에 이거면은 사실 상장하면 안 됐어요. 네, 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뭐 GSK 뭐 싱글 X 또 꺾나 의미 없습니다. 네, 결국에 글로벌 기업 바이오 기업은 국내에서 잘한다 의미 없어요. 해외에서 먹혀야 됩니다. 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대상포진이나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 사가나 스카이조스터, 그러니까 스카이백스였나요? 그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국내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좀 활동성이 보여줘야만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SK 케미칼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회사로서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픽 거의 비슷합니다. 네,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지금 차이점이 뭐냐? SK 케미칼은 결국에는 물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떤 고물가 시대의 어떤 그런 원가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나 뭐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SK 케미칼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코로나의 특수 효과를 직격탄으로 수혜를 받고 현재는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으로서 CMO 위탁 생산이나 아니면은 mRNA 플랫폼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신 개발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치를 보여줘야 되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퍼포먼스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바이오 기업들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하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6,391원 정도가 첫 최저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장 후 최저점이 67,400원인데 일단은 66,000원대까지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라도 도달한 후에 그 이후에 그런 반등 오는 게 아니고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어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시장 뉴스들 혹은 매매 동향의 턴어라운드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타 매매 동향 투자자들인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수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수급이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현재의 수급만을 보고 어떤 이 종목을 손절한다 아니면 이 종목을 매매한다 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아니면은 그 기업의 어떤 미래 방향 등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CMO 기업과 그다음에 mRNA 플랫폼 개발 기술 개발이 진척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 계약이 나온다고 했으면은 이 기업은 상당히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작년의 연말에 작년 4Q 때 3Q 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좀 다르게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주지 않으면서 네,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장은 좀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더 큰 빛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